안녕하세요. 동기애비씨입니다. 오늘은 심장사상충 예방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왜 동물병원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심장사상충이란 심장에 기생하는 실 모양의 기생충을 말합니다. 그 심장사상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먹는 약 있고요. 그 다음에 바르는 약, 1년에 한 번씩 하는 주사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약에 대해서는 동물병원에 와서 상담 받으시면 되고,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왜 사상충 예방을 동물병원에 와서 굳이 해야 되는가. 보통 뭐 약국이나 아니면 해외 직구나 뭐 그렇게 약을 구해서 집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괜히 동물병원 와서 뭐 진료비가 따로 나오는데 괜히 와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경제적으로 일단 사상충 약을 좀 싸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지인한테 구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 여기서 보호자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동물에 대한 정기적인 체크가 불가능합니다. 집에서 약을 먹이게 되면 솔직히 날짜를 꼬박꼬박 지켜서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금방 지나가고, 예를 들어서 아기가 15일날 사상충 약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바빠서 깜빡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 건너뛸 수도 있고, 15일날 해야 되는데 뭐 25일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병원에서 사상충 예방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록이 차트에 남기 때문에 한 달이 딱 지나면 보호자분한테 메시지가 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병원에 내원을 하시게 되면 정기적인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왔을 때 그냥 사상충 약만 바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강아지의 상태를 보고 먼저 체중을 재고, 체중이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따라서 사상충 약의 용량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드보킷의 경우에는 4kg 이하의 용량을 적용하는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에서 10kg의 용량을 적용하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아기가 저번 달에는 3.7kg였는데 이번 달에 간식을 많이 먹어서 4.2kg가 되게 되면 약을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체중도 정기적으로 재야 되고, 그리고 사상충 예방약을 하러 왔을 때 내가 요 근래 들어서 산책을 안 하다가 산책을 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면 진드기를 예방할 수 있는 브라벡토나 그런 진드기 예방약을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사상충 약은 워낙 종류도 많고 구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그걸 일일이 알기도 어렵고, 그리고 모든 약이라는 게 오리지널도 있고 카피 제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약국이나 이런 데 좀 싸다고 내가 뭔지 잘 모르는 카피 제품 약을 먹이면 효능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왔을 때 강아지의 몸 상태를 저희가 체크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청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신체 검사라고 해서 일단은 눈의 상태나 아니면 코의 상태, 아니면 치아의 상태, 발톱의 상태, 항문낭의 어떤 상태나 그런 여부에 따라서 전체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거미경으로 귀를 들여다봐서 귀지가 많은지, 귀에 염증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귀세정이나 간단한 기악 처치도 가능하고, 만약에 피부에 이상이 있거나 귀에 이상이 있거나 눈에 이상이 있을 때는 초기에 진료로 연결이 돼서 그게 나중에 심해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시게 되면 이제 그런 신체적인 검사 외에도 요새 강아지가 뭐 많이 짖기 시작했다든지, 아니면 강아지가 너무 물을 많이 먹기 시작했다든지, 아니면 강아지가 좀 의기소침해졌다든지 어쨌든 행동학적인 변화에 대해서 수의사하고 같이 상담을 할 수 있겠고요. 뭐 그런 부분에 간단한 상담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별도로 상담비를 더 추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그런 게 어떤 강아지의 질병의 어떤 원인의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싱이라고 하는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는 초기에 물을 많이 마시고 밥을 많이 먹고 헥헥거리고 하는 일상에서 보호자분이 놓치기 쉬운 질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우연히 사상충을 하러 왔는데 우리 강아지가 호르몬 질환에 약간 의심되는 단계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진료를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지켜봤다가 더 심해지게 되면 내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냥 사상충 하러 왔지만 강아지의 이상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많은 노령견의 경우에는 약간 사람으로 치면 치매 같은 증상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행동학적 상담이나 강아지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상충 약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사상충 약이 뭐 먹는 것도 있고 바르는 것도 있고 주사제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보호자의 상황이나 강아지의 어떤 그 뭐 강아지가 밥을 잘 먹는지 안 먹는지에 따라서도 어떤 약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약이 좋고 이 약은 알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크고 혹시 알러지가 있는 애들은 이 약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약에 대한 성상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약이기 때문에 사상충 약을 적용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눈이 붓거나 약을 먹고 토했거나 아기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졌을 때 병원에서 사상충을 한 경우에는 바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약국에서 약을 씌워서 약을 먹였을 때 문제가 생기면 일단 약국에 있는 약사가 동물한테 처치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약사는 어쨌든 약에 대한 부작용은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부작용이 정작 발생했을 때는 다시 동물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자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게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상충 약은 6개월 정도 끊은 다음에 갑자기 이제 6개월 뒤에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사상충 약을 해야 되겠다. 그때 바로 약을 먹이시면 안 됩니다. 6개월 정도 휴약을 한 경우에는 사상충에 감염이 돼서 심장사상충의 자충이 강아지의 몸속에서 라이프 사이클을 거쳐서 성충이 되는 경우에는 혈액 속에 그 기생충이 돌아다닙니다. 그 상태에서 약을 먹이면 그 기생충이 죽게 되고 그러면 폐동맥을 막게 되고 그러면 강아지가 혈전이 생기거나 호흡곤란이 생기거나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6개월 휴약 후에는 동물병원을 방문하셔서 체화를 해서 그 혈액의 자충 검사나 아니면 심장사상충 키트 검사를 한 다음에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고 약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비 사실 저희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2잔 정도 값이 더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1, 2만원 정도 비용이 더 들긴 하지만 그 비용을 들여서 강아지의 상태를 조기에 체크하고 정기적으로 해서 그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든 이제 강아지를 오랫동안 키우셔야 되는데 그런 정기적인 점검을 안 하게 됐을 때 보호자가 관리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집에서 뭐 발톱을 잘라주기도 쉽지 않고 또 정작 병원에서는 얌전히 발톱을 자를 수 있는 아이가 집에서 주인이 하면은 막 싫어하죠. 그리고 항문낭도 제가 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제대로 짤 수 있는 보호자는 제가 볼 때 한 5%? 그러면 항문낭도 잘 못 짜주시고 발톱도 잘 손질 못 해주시고 귀청소도 잘 안 해주시고 뭐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진드기 예방도 잘 안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생기고 그리고 어쨌든 그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 질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 오시면은 그때는 또 많은 검사를 해야 되고 많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드리면 동물병원에 한 달에 한 번은 방문하자. 그래서 주의사하고 상담한 다음에 사상충 약을 하든 예방접종을 하든 하는 게 보호자분들한테 훨씬 이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치고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